Welcome to Our Voices, where we try to hear from the different members of our diverse community. And remember that this interview can also be heard or will be aired on the Chungcheongbuk-do Auction FM. It will be aired next Friday at 6 p.m. through the Auction FM 104.9 or to the Auction FM application. Now remember, our interview for today will be in Korean, and we have a magnificent, a friend of mine. I know her. She's a magnificent person, and she's been here in Korea for quite a long time as well. She is also a marriage immigrant like myself. Now, we are talking about learning languages, right? So this way you get to actually practice your Korean. Try to listen and try to understand, because this particular interview will be in Korean. Our guest here in Diverse Voices is 이슬기. 안녕하세요, 슬기 씨. 너무 오랜만입니다. 와, 오랜만이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Diverse Voice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우, 여기서 뵙다니. 네, 저는 좋습니다. 잘 알고 있는 분인데요. 혹시라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몽골 출신 이슬기라고 합니다. 네,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강사, 경인교육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의 몽골 담당, 또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10년 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와우. 네. 교육자의 길이네요. 네. 교육자의 길을 걷고 계시네요. 정말 오랜만인데. 그리고 주한 몽골 여성 총연맹에서 고문 맡고 있고, 네. 123 HR 네트워크 글로벌 네. 회사에서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그러면요. 본부장님이에요, 뭐 선생님이에요, 뭐 고모님이에요.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와,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이슬기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으로는 이슬기 씨는 이슬기로 처음 만났을 때 이슬기라는 이름으로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쵸? 이름이 네. 너무 길어서 네. 남하다오 히식덕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힘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남하다오 히식덕덕. 그렇죠. 너무 네. 어렵죠. 너무 그래서 어려운데. 네. 희식이라고 불려주시면 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슬기라는 이름이 어떻게 갖게 되신 건가요? 우리 딸의 이름 어떤 이름을 줄까 우리 고민하다가 네. 두 이름 중에서 우리 딸 권연지를 뽑았고 예. 슬기가 남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딸한테 주려고 했던 이름이라서 네. 제가 슬기 이름은 그냥 냅둘 수는 없다. 네. 제가 가지고 갔겠다. 그리고 공포시에 가서 개명을 하러 갔더니 네. 성을 어떻게 우리 주면 될까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죠. 어느 성씨예요? 네, 이씨. 어느 이씨예요? 공포선 씨입니다. 금포 이씨. 이씨입니다. 금포 이씨입니다. 저는 참고로 한양 이씨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저는 네. 그랬습니다. 금포 이씨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이태원 박씨, 뭐 구로구 네. 김씨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자 한국에 처음으로 오신 게가 여행 때문에 여행하러 오신 거였죠. 전 연수 받으러 오다가 연수. 제가 몽골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네. 연수 받으러 오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저 눈에 방해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남자를 만나니 이제 연수하러 근데 와 한국에서도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은데 몽골에서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실 한국에서는 뭐 공무원이라 그러면 절밥통이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굉장히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한국으로 생활을 한다고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 해서 한국에서 생활을 한다고 근데 걱정을 많으시겠어요. 솔직하게 좀 아쉬웠죠. 네. 좀 아쉬웠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사랑이라는 건 누가 선택할 수 없고 네. 누가 뭐 결정할 수 없고 네. 그냥 마음 따를 수밖에 없는 와, 거더라고요. 와. 보니까. 마음을 다룰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국무원도 포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와, 근데 한국에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네. 진짜 어디 가도 어,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외국 분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 나라라고 네.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인정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어. 다양한 부분에서 외국 편리하죠. 분들이 네. 살기 가장 편한 행복한 그런 나라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문화 언어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다문화 강사라는 거는 압니다. 네. 그냥 다문화 강사는 사실상 그 문화를 본인의 문화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다문화 언어 강사이라는 거는 뭘까요? 다문화 언어 강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계 시민 교육을 한다고 보면 되는 네네네. 겁니다. 세계 네. 시민 교육. 네. 일반 한국인 학생들한테 네. 여러 나라 문화를 가르치면서 네.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인식을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에 네. 대해서 네. 알려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도 외국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한국어를 하고. 교육을 하는 네. 다 그래서 다문화 언어 강사구나. 다문화 강사이면서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다문화 강사라고 하면은 요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방과후 할 때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특히나 중도 입국 아이들 같은 경우인가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문화도 가르쳐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적응할 수 있는 심리 상담도 해주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심리 네. 상담해주고 예. 또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우리가 다문화 인식 개선 수업도 하기도 하죠. 네. 근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공무원을 하셨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선생님 길을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솔직하게 2000년 정도에 외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국에서 많지 그렇죠. 그때는. 예. 않았죠. 예. 그래서 전 아무래도 집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쵸. 약간 활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일단 뭔가를 해봐야겠다. 네. 그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선생님 그런 교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교육을 네. 받으면 네. 제가 간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거구나.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계기는 네. 제가 이제 우리 아들 고등학교고 졸업했고 이번에 네. 우리 딸이 이제 중학생입니다. 네. 대학생 어머니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키우다 보니까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몽골 문화하고 한국 문화가 너무 다른데 네.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까 네. 하면서 이렇게 양주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됐죠. 네. 경인교대에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교. 그러니까 네, 교인교대에 네, 맞네요. 맞습니다. 교육대학교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그때 당시 받았던 교육은 언어 강사, 이중 언어 강사 교육이신 건가요? 제일 처음에 이중 언어 강사 네. 교육 받았고 네. 교수법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받았죠. 네. 근데 다음에 이제 다문화 언어 강사로 이름을 바뀌고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조기초등 관련된 수업을 하시고요. 대부분 이게 학생들이 나이대가 어떤가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들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예. 그렇군요. 자, 고등학생 이제는 대학생 어머니하고 중학생 어머니 이렇게 되셨는데 네. 이 자녀들을 자라면서 사실상 뭐 경험하신 거하고 배우신 거 생각할 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나 중도 입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맞습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면이 굉장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이게 몽골 분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요. 정말 한국어를
굉장히 빨리 배우시는 편들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얼마 만에 한국어 배우신 건가요? 전 스스로 배웠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스스로, 네. 스스로 배웠던 한국어들입니다. 네, 예. 스스로 배우고 그리고 여기저기서도 교육을 조금씩 받았고 네. 돈 경영교대에 가서도 네. 많이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중도 입국 아이들도 많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어머님도 부모님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런 일도 하시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본국에서 왔을 때 외국 이렇게 한국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 아이들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누어 보면 네. 아이들 선전시키기 위해서 네. 오기도 하고 또 돈 벌기도 하겠죠. 네. 근데 와서 일을 하다 보면 목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위해서 오는 목적이 아니라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왔나? 아니면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목적 위해서 걷다가 한 번씩 돌아보고 네. 주변을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한 번씩 돌아보고 아이들한테 항상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밀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이 소통하고 음. 진짜 하루 10분이라도 진심으로 대해도 아이들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10분, 30분 투자하세요. 네. 매일매일 네. 네, 잊지 않고.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언어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언어를 많이 중요시 생각하세요. 어떤 네. 분들은 우리 아이가 영리하니까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알아서 적응할 거야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네. 언어가 첫 번째로 넘버 원. 네. 넘버 중요합니다. 원입니다. 언어. 네. 자, 이 부분이 제가 동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으로는 중도 입국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인지 이게 타이틀만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다문화 관련된 관심이 없으시면 중도 입국 아이들이라는 거 대부분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랑 외국인이 한국 사람은 재혼을 하면서 같이 오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데려오는 이유, 아까 이슬기 씨 말씀하신 것도 아이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살다가 보니까 아이들은 두 번째가 되고 일하는 거, 일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온 거라면은 정말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언어도 빨리 배워야 된다는 그런 게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시라는 그런 이슬기 씨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교육자의 길을 이 같은 길로 걸으실 계획이신가요? 뭐 어떠한 꿈 같은 거 아니면 앞으로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조기 적응 프로그램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강의를 인권 교육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네. 알려주는 그런 다문화 인식 개선 렉터 강의자가 네. 되고 싶습니다. 예. 다문화 인식 개선 강의자라는 자, 이렇게 아까는 부모님들한테 하시는 말씀하고 중도 입국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이번에는 다문화 인식 개선 강사로 되고 싶은데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문화에 대한 그런 인식은 사실상 사회적 인식이 좋아야 훨씬 더 쉽게 정책도 시행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어떤 좋은 말씀이 다문화에 대한 그런 생각 좀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이주 여성들이나 외국 분들이 이민자들이 돈 받을 상대는 아닙니다. 네. 이분들이 서로 도와주고 네.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고려해야 할
분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대로 받아지고 네. 또는 함께 더 세계적으로 한국 나라가 세계화 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는 복지 대상자가 아닌 이주민들은 복지 대상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 Diverse Voices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슬기 씨. 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nd that's everything that we have for you here on Diverse Voices. Just like what Sulgi said, you have to understand that immigrants here in the country are not, are not just here for the welfare, but actually are people who are living, breathing, and would want Korea to be a better country for everyone as well. Now you can listen or download this episode on Patbang, that's PODBBANG, and find On the Pulse and interview audio clips on the Diverse Voices page. Now this has been Jasmine with our producer Igyomin, our writer Niall, our sound engineer, and of course Isulgi here in the live studio. Diverse Voices will come back tomorrow 4 p.m. We'll leave you with a song. This is Above and Be with Fly Away. Love you all. Come with me, and I'll show you what the world can be. All my heart is waiting to be free, and I'll never let nobody else know what's deep inside. In the air, there's an answer, and it's ringing clear, and there's room for someone else to share. I've got everything to show you and nothing left to hide. Fly away, yeah, the world is so small as we look down below. I'll always stay. If together we fall, then together we grow. Take a ride, lifting high, oh baby, at my side. Let the feeling take control so right. You're the only one who knows how to touch me deep inside. Yeah, you touch me deep inside. 네, 여러분들은 지금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방송되는 다이버스 보이시스 윗 옥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은 TBS EFM에서 저번 주 금요일인 2월 24일에 방송된 인터뷰를 듣고 오셨습니다. 다이버스 보이시스 윗 옥천은요, 1부에서는 TBS EFM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듣고 2부에서는 인터뷰 번역과 주제에 맞는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주파수 104.9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이버스 보이시스를 활기차게 꾸며줄 저는 전세림입니다. 오늘 어딘가 굉장히 공기가 어색하지 않나요? 누가 없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사실은 지니피디님이 저번 주가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니피디님이 안 계시고 저 혼자 방송을 이끌어 가게 됐답니다. 네, 정말 슬픕니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면은 방송이 더 풍부해지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일단은 저 혼자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허전하고 또 아쉽고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은 혼자 열심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어떤 게스트분이 찾아왔을까요? 네. 다들 인터뷰를 들으셨다면 아시겠죠? 네. 1부에서는요. 몽골에서 오신 결혼 이주 여성 이슬기 씨가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이슬기 씨는
몽골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한국으로 이주를 온 그런 경우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다문화 언어 강사로 다문화 가정 자녀 아이들 그리고 또 한국 아이들한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왔는데 왜 이름이 이슬기 씨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인터뷰 다들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름이 굉장히 길고 발음하기가 한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부르기 쉽고 간단한 한국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딸 아이 이름으로 하려던 그런 이름 중 하나가 슬기였다고 해요. 제 친한 친구 이름 중에도 슬기가 있는데, 네, 슬기라는 이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슬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제 개명을 할 때 성이 필요하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성은 김포이 씨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슬기 씨가 어떤 사연으로 한국에 오게 됐는지는 앞서 간단하게 들었지만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부를 안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슬기 씨는 공무원을 하고 있었어요, 몽골에서. 그런데 한국에 우연히 연수를 받으러 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한 남성분,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입니다. 네, 첫눈에 반해버려서 한국에서 거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는 직업 정말 안정적이고 또 좋은 직업인데 그걸 포기하고 또 아예 낯선 타지에 거주를 하게 될 정도로 그 남편분한테 굉장히 푹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남편분은 슬기 씨한테 굉장히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슬기 씨가 한국에서 다문화 언어 강사 선생님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선생님이 됐냐라고 했을 때 슬기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0년 정도에는 외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국에 많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선생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런 아들도 있고 그리고 중학생 딸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경험이 좀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이렇게 선생님의 길까지 걸어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2000년 정도의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국에 많이 없었다. 이거를 보고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얘기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2000년대보다 이주민들, 외국인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죠. 근로 환경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라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옥천에서는요, 작년 여름에 진행된 계절 노동자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 환경의 어떤 좋은 본보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기사는요, 허원예 기자의 옥천신문 기사고요. 허원예 기자의 3년 만에 입국한 계절 노동자 묘목깻잎 농가 급한 불 껐다라는 기사인데요. 2022년 6월 24일 기사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최소 일주일 이상, 최대 5개월 이하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제도다.
정부가 지침을 통해 농가에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가 아닌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하고 산업재해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노동인권 사각지대도 최소화했다. 우리 지역, 즉 옥천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들을 외국인 계절 노동자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어 농촌 일손 문제와 이주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해소해주는 그런 제도로 정착을 했다. 네, 기사를 보면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을 장기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 근로자 제도를 통해서 가족을 만날 수 있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요, 가족들만큼이나 계절 노동자들의 입국을 엄청 반겼는데요.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농촌 어떤 일손. 그래서 그런 일손을 충족할 수 있는 인력이 이제 충원이 됐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옥천구는 호응이 좋은 계절 근로자 제도를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고요. 아직 이 제도를 시행하는 초기 단계라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할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런 제도가 계속해서 확대가 돼서 농가 입장에서는 부족한 인력도 보충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적법한 정말 적절한 그런 근로 환경을 제공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둘 다 상부상조하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슬기 씨 현재 다문화 언어 강사로 활동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문화 언어 강사가 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하타지주요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생이 쓴 세계일보 한국에 살며 다문화 언어 강사 글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중 언어 지도사 혹은 다문화 언어 강사 이게 뭔가? 교육부가 2009년부터 시작한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계획의 일환이다. 다문화 언어 강사는 한국어와 모국어가 가능한 대졸 이상의 고학력 결혼 이주 여성을 선발해 6개월간 900시간의 집중 연수를 통해서 일선학교에 배치한 이중 언어 강사를 일컫는다. 다문화 언어 강사는 관내 여러 학교에서 중도 입국 학생 및 초기 학교 생활에 적응을 좀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및 학업 지도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지원을 해서 상당한 교육적인 성과를 이뤄왔다. 이중 언어 강사들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경기, 충북, 경남 등 학교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까지 1254명의 이중언어 강사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행정적, 재정적 이유로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다문화 언어 강사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들어서는 이중언어 강사라는 명칭 대신에 다문화 언어 강사라고 쓰게 됐고 2015년 3월부터는 경기도 다문화 언어 강사들이 주당 40시간의 1년 계약직에서 15시간 미만의 시간제로 전환이 됐고 그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시간제로 전환이 됐다. 2016년에는 전국에서 425명의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가 학교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학교 내 역할 수행 어려움 그리고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해마다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이 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조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더욱더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다문화 언어 강사가
원래는 이중언어 강사라는 명칭이었고 현재는 다문화 언어 강사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문화 언어 강사의 처우가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선되고 보완이 돼서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슬기 씨는요, 또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리고 또 중도 입국 아이들, 이주 여성들에게도 조언을 남겼어요. 대화, 언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비단 다문화 가정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한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특히 이주민들은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언어, 대화. 태어난 곳에서 사실 쭉 살더라도 이 삶을 살면서 소통이 안 되면 또 불편하고 또 인간관계에도 지장이 가고 그렇다시피 대화, 언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슬기 씨는요, 앞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강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다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주 여성, 외국인, 이민자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교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은 복지 대상자가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다이버스 보이시스 정말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슬기 씨가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주민들이 어떤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정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이다 라는 그런 조언 새기면서 그리고 또한 슬기 씨의 꿈까지 응원을 하면서 오늘 다이버스 보이시스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혼자 진행하느라 진땀 아닌 진땀을 뺐는데요. 네, 다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매끄럽지 않았더라도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곡은요. 대화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생각이 나서 네,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이 노래 듣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넣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샌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 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줄 섰어. 간다는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근데 잘해봐.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냐.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등기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난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난 지금 바빠.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